안녕하세요.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의 정석 강사 임영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2편 자기소개 작성 일반적 원칙에 이어서 오늘은 3편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포인트, 회사에 대한 애정이 보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 어떤 계기나 어떤 연유로 그냥 공고 보고 지원한다.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지원했으니까 네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 애정을 보여줘. 이거죠. 자, 그 지원 회사의 산업 특성, 회사의 사업 내용, 제품의 특성,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핵심 가치 있죠. 당연히 인재상도 있습니다. 물론 핵심 가치가 없고 인재상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핵심 가치와 인재상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건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상품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컨텐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기술하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글로벌 대기업이든지 또는 공기업이든지, 글로벌 대기업은 오너가 있어요. 오너, 회장. 그리고 공기업은 CEO가 있겠죠. 그 CEO들이, 큰 기업들은 미디어에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만 쭉 검색을 해보면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평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정의성 현대자동차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빌리티 그룹으로 변모시키겠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영 전략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낸다면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너가 황제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성경, 부처님의 불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 황제가 하시는 말씀을 자기소개서 작성했다면 인사 담당자, 인사팀장, 임원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회사의 발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 앞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미래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기술한다면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당연하겠지만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특히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한다고 뽑는다고 하고 그 요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와 약간씩 상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생산관리를 보자면은 삼성에서는 생산관리 SC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SCM 밑에 생산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회사 보니까 생산관리라고 해놓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정기술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보면은 생산관리식의 공정기술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조해서 그런 식으로 뽑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그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품질을 보게 되면 QA가 QC가 있는데 두 개를 따로따로 직무를 분리하는 회사도 있고 QA라고 해놓고 QC를 포함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직무 내용과 직무 역량이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작성을 해야만이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직장생활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늘 붙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룹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겠다 했고, 또 다른 그룹 회장도 에자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회장들, 오너들, DT,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작년에 제가 지도한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아예 모집 요강에 지원 직무에 DT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DT란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도대체 내가 지원한 직무에 DT가 뭐야? 자,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 또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내용을 쓰게 되면 아예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겠지? 직무마다 틀립니다. 영업, 구매, 생산기술, 공정기술, R&D, 생산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원 직무와 타 직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업무를 분담해서 직무가 나눠지겠죠. 그 직무끼리 전부 다 연계가 돼서 회사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몰 회자, 회자란 게 회사 회가 몰 회자입니다. 모여서 서로 연계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직무가 어떻게 다른 직무와 협력하고 팀워크를 이뤄서 시너지를 창출하는지 그에 대해서 잘 기술한다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는 인사 담당자는 이 사람이 직무와 회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아주 호감이 가고 점수도 당연히 높게 받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를 지원할 때 물론 입사를 하게 된다면 1년, 2년 내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한다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뽑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20년, 30년을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의 쌓은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지원 동기와 연결이 되는지, 직무 역량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강점, 장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된 직무 역량, 자신의 강점, 장점을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잘 작성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자소서 내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소서 끝이 아닙니다. 면접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위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면접 때 처음 보죠. 처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여러분들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저도 면접관을 8년 정도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여러분들 특성,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무와 잘 연결해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 잘 연결해서 작성한다면 면접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많은 좋은 질문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자소서가 합격은 했지만은 조금 낮게, 쉽게 얘기해서 합격점에 까딱까딱하게 합격된 그런 자소서는 면접관들의 호기심을 호기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면접관이 자소서를 보고 질문할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아는 지식, 생각을 막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면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자소서 작성할 때도 일반적인 원칙,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잘 엮어서 면접관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것인지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 생각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한 내용에
진위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소개서가 약간의 과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건물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역량도 없는데 역량이 있다고 했을 때 면접관이 분명히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제대로 답을 못하게 되면 면접관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100% 탈락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건물입니다만 자소서란 것이 약간의 소설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과장 그리고 내 역량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스타 기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스타 기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의 액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아주 잘 작성할 수 있다고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종교가 있으시면은 성당, 교회 또는 절에 가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옵니다. 성경, 불경 좋은 말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도 이런 포인트, 일반적 원칙 다 알아요.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보고 어떤 회사에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지식만 가지고는 내가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내 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계속 이런 일반적 원칙, 포인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작성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별도로 좀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작성 포인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시 그 4편 잘 작성된 자기소개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